팔자 자체에서도 좀 정인이 약간은 더 왕한 것 같고, 그러나 아주 그렇게 크게 식신보다 더 확 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상당히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운 자체가 2022년, 2023년 그 시즌 내에 어떤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고민이니까 정인이 더 우세하니까 선뜻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손흥민에 대해서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 모두 아십니다. 네, 천재죠. 노력파 천재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고요. 공격수예요. 대표 선수고 우리나라. 주로 빠른 스피드, 그리고 골 결정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아시는 축구 스타죠. 축구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렇게 주전으로 뛰면 뭐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주급이 3억 4천인가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리 케인이 뭐 4억, 5억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축구 선수들은 스트레스도 심하죠. 그 피치 내에서, 그라운드 내에서 뛰는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요. 아주 압박을 심하게 받지만은 그 대신에 대가도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프로 축구 선수예요. 자, 그래서 사주로 이 손흥민 선수를 좀 보면요. 미월에 을목일간이네요. 여름생이네요. 여름생을 4, 5, 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름생으로서 여름의 끝물입니다. 일단 뛰고 달리고 하는 게 여름이잖아요. 현장에서 부딪히고 보는 사람. 여름생들을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름의 끝자락에서 을목, 정화 이렇게 목생화 뛰고 달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화생토, 하늘은 가을로 가서, 여름 다음엔 가을이니까요.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화생토 꾸준히 반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열을 막 하는 다음 스텝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미월생이에요. 네. 우리 손흥민 선수 너무 열심히 끝없이 하시는 거 모두 알잖아요. 영국에서 뛰다가 축구대표 선수도 마다하지 않죠. 이 미월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끝없이 한정없이 온도를 올리는, 끝없이 뛰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편재, 육신으로는 편재니까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정제,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보다는 편재는 외부를 바라본다. 안에 있는 것을 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다익선, 외부의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K리그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분데스리가,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또 국가대표까지 다 하려고 한다. 다다익선. 편제를 가지신 분들이, 특히 뭐 월지에 가지신 분들은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넥스트 스텝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확장, 많이 벌고 많이 쓰자, 뭐 이런, 많이 사서 많이 가지고 있자, 뭐 이런 분들이 편재 원령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주를 보실 때는 이 지지에 있는 것은 현실에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천간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기의 생각, 정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어 리거쯤 되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따르기보다는 철저한 계산, 정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천간에 있는 식신과 정인, 이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 내가 살아남고자 하는 어떤 자기의 능력을 기르는 거, 안전함을 추구하는 거, 자기 주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기 방어, 나의 행동, 외부의 공격을 쳐내는 거, 이런 것을 식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의는 이제 생각하는 거, 개인은 식신이고요. 정의는 전체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식신과 정인이 같이 있잖아요. 특별히 정임합이 됩니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쓴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합의가 돼서 한 사람의 생각과 동작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합됐다는 건 합의를 봤다는 얘기예요. 즉 식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주장이고 자기의 표현이고 자기의 안전,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꼭 자기가 뭔가를 주장할 때는 정인, 꼭 생각을 하고 또 해서 말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 심사숙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 여름 이적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적 시장에서 떠날 것인지 잔류할 것인지 그거를 좀 고민했단 말이죠. 그때 자기의 생각, 편리함, 안전함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칼에 결정을 보기보다는 수많은 생각을 거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022, 2023 시즌 제가 토트넘 영국의 팬이긴 하지만 그 축구의 팬이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힘든 시기를 좀 겪었어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가 이게 수비적인 체제란 말이에요. 손흥민한테는 잘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컵 대회에서 다시 탈락했고요. 무관이에요. 최소한의 목표는 그래도 리그에 있고 그리고 그 유럽 축구 연맹전이라고 해서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것 정도도 정말 최소한의 목표였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인 손흥민 선수나 해리 케인 같은 경우는 정말 대스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컵을 하나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트로피를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 이 정도 급 되는 사람이면 그냥 열심히 하고 인정받았다가 아니고 뭔가를 얻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케인은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요. 케인이 떠나면 사실은 토트넘의 전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트로피를 들어보지 못한 손흥민이 결국은 이제 토트넘 잔류를 선택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사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미 이제 뭐 남긴 했지만은 그 이전에 손흥민은 어떤 판단을 할까? 혹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할까를 알아보고 싶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요 식신과 정인이 어떠한 매치를 갖고 있을지, 어떤 게 더 강할지, 요런 걸 보고서는 그 사람의 거취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운이 오게 되면 새 집으로, 새로운 집, 현 집 아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축 건물 이런 데로. 그거는 더 편의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더 편의롭게, 더 편리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편을 느낀 상황에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손흥민의 경우에는 작년에 토트넘에서 이 안아골절, 얼굴 뼈가 부러지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탈장, 그걸 비밀로 했다더만요. 그런 컨디션의 난조에도 불구하고 10골이나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죠. 혹평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저마저도 뭐 저야 이제 뭐 글을 쓰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라고 얘기하죠. 손흥민을 혹평을 하고 신문 기자들, 특히 영국의 기자들이 아시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잘못해도 삐딱한 기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좀 더 편안한 곳으로 떠나자라는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나 식신과 정인이 같이 천간에 있으면 또 정인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 연상에 있는 정인은 그것과 달리 유지하고 이어가고 약간은 좀 이렇게 축소적인 관점이에요. 만약에 이사로 따진다고 하면 정인이 강한 사람은 그 식신이 있는 사람보다는 몇 년 더 살거든요. 거의 뭐 집이 막 굉장히 낡을 때까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인이 강한 사람들은 불편해서가 아니라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고 숙고하다가 현재 어디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를 이야기하고 식상은 편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식상에 인성이 이렇게 곁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행동을 했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스 콜키퍼하고 싸운 그 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너 나 리스펙 해라. 나도 너 리스펙 했으니까. 이런 짧은 그 짤만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던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 안 보이는 그 상황까지 제가 추측을 해본다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식신과 정인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행동을 하는 건 어쨌든 식신인데 늘상 후회 없이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깊이 하는 정인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주저하다가 이 인성, 정인이 많은 경우에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세월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남녀가 만났을 때 저 사람에게 대시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버스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망설이다가 다 떠나보내고 세월은 지나가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콘테 감독 같은 경우는 수비 전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격수인 손흥민이 후방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수비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 윙어라고 하는 건 스프린트를 주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사이드라인 따라서 쭉 달려가면서 골대를 향해서 나가는 스타일인데 체력을 빨리 소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엔 여길 벗어날 것인지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식신이 왕하면 벗어나는 거고 정인이 왕하면 유지하고 잔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어떻게 놓고 비교를 할 것인가 해서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밀어줘야 되니까 비겁하고 근이 있으면 식신이 왕해져요.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과 상생하면 왕해집니다. 그러면 식신이 왕해졌다고 판단이 되면 이적, 정인이 왕해졌다고 판단하면 잔류. 만약에 이제 이 전이라면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어느 곳이 세력이 더 큰가를 한번 보시면 을목일간인데 근이 미토 안에 지장간으로 있죠. 그러니까 아주 왕한 근은 아니에요. 밑에 뭐 묘목이라든지 뭐 이런 인목이 있으면 이제 왕한 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왕근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지장간 안에 있으면 미근이라고 해서 근이 있긴 있는데 살짝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정인을 볼 때는 저것이 왕한지 쇠한지를 보려고 하면 관과 관인 상생을 이루고 있는지, 즉 관의 생주를 받고 있는지를 봅니다. 제가 지금 위에 모니터에서는
지금 명칭을 띄워놓고 있는데요. 보니까 정관과 편관이 지지에 있어요. 물론 천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맨 끝에 시주는 모르니까 지지에 이렇게 방합으로 신금, 유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보통들은 인성이 좀 더 왕하구나 이렇게 팔자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잔류죠. 일반적으로는 획획 옮기는 스타일은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그런 흐름이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그게 이제 신축, 이민, 개묘로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2021년에 신축, 2022년에 이민년, 그리고 올해가 이제 개묘년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화라고 하는 식신은 그래도 을사, 병호, 정미 이쪽으로 즉 2025년, 26년, 27년으로 가면 왕해지지만은 아직까지는 정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2022년이 이민년이었잖아요. 역시 운 자체가 이민년이 들어왔고 오늘 1년 지난 개묘는 올해인 것으로 봐서 식신보다는 정인이 조금 더 강하게 작동을 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세력이 큰가 자체에서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상당히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운 자체가 2022년, 2023년 그 시즌 내에 어떤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고민이니까 정인이 더 우세하니까 선뜻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판단을 그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만 딱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두 글자, 세 글자를 딱 연결시켜야 되는데 특히 합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거의 천간에 글자가 네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 두 글자가 합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의 그 합만 봐도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을 거의 알 수가 있어요. 천간이라 봤자 네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일간을 빼면 나머지 세 글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보고 이 사람이 탁 어떻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지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니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프리미어 리그 정도 가서 뛸 사람이면 거의 정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내몰려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할 건가를 철저히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천간을 보시고 거기에서 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거의 그 내에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정인이 우세하니까 잔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이미 지난 상황을 가지고 얘기해서 아유 뻔한 거 이미 뭐 결정 났는데 쉽게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일간은 을목이에요. 그리고 을목 정화, 을정이라고 하는 것이 목생화가 되어 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정화, 활동해야 한다, 의무예요. 병화는 놀아보자 활동이고요. 정화는 해야만 해 활동이에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간목은 공부해서 쌓은 경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을목은 경험이에요. 연습이고 현장에서 쌓은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쌓은 자신의 경험, 훈련량을 가지고 정화해야 한다, 의무로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생을 목생화를 하고 있는데 이 목생화라고 하는 상생, 모든 상생이 그런데 말로 상생이 뭐냐 하면 꾸준한 자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습관대로 해왔다가 상생이에요. 그럼 상생이 결과를 맺으려면 짧으면 5년이고 길면 10년이에요. 프리미어 리그까지 갔으면 적어도 20년을 꾸준하게 을정으로 상생을 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을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인화라고 얘기하는데 인화된 사람은 놀아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의무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로 상생을 하거든요.
좋은 연습하는 습관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속이 깊은 사람이죠. 예, 자기 원은 꼭 풀어야 된다고 하는 속에 일이 꽉 찬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친구들이 놀던 말든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을정, 인화라고 하는 명리 용어를 쓰는데요. 실제보다 바깥에 막 드러내서 목상화, 뭐 병화로 목상화 된 사람보다는 실제보다는 잠재력이 더 큰 그런 사람입니다. 천간에 있는 글자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잠재력이 큰 좋은 습관을 한 20, 30년간 가져서 현재까지 온 손흥민이 2023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정임으로 정인이 우세하니까 잔류를 결정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지지를 보면 편관, 정관이 이렇게 방합으로 있네요. 지지의 정관, 뭐 정관은 조직 내에서의 일무를 다하는 사람이고, 지지에 이렇게 정관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뭐 환경이라는 건 주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손흥민의 아버지, 그렇게 넌 조직 내에서 열심히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지에 있는 것은 내가 선호하는 배우자 상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선호하는 것, 그 무엇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관과 달리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가서 실력발휘 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가 아니라 나가서 실력발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선호도가 그런 데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분데스리가 가는 것을 원했으리라고 추정해 봅니다. 원령이 편제라고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편제 자체가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제는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쓸고 닦고 하는 게 정제고요. 편제는 외부, 다다익선, 더 추구, 외부의 것을 얻기 위해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K리그가 아니라 분데스리가,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국가대표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편제입니다. 편제 가진 사람들 집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소품들을 한 방에 가득 채워놓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옷방도 있고 자기 구두장도 있어서 이렇게 구두를 가득 채워놓는다든지, 자기 옷도 옷방에 쫙 채워놓는다든지, 가끔 가다가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보이시죠? 뭐 남편을 되게 싫어하고 여성분은 자기 옷을 쫙 걸어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편제가 좀 그래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고, 사업이라든지 사회활동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업을 잘 펼쳐나가는, 그러나 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확장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또한 본인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편제가 현재 미토에 있는 정화가 위로 투출해 있어서 식신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식신 역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뛰고 구르고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고 자기 주장하는 축구 선수로서는 딱 맞는 스타일이고, 또 천간에 정인이 있어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지금 현재 주장이죠.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을 잘 품어주고, 엊그제 보니까 로메로가 골대 앞에서 그냥 2골이나 갖다 거의 실책으로 갖다 헌납했더만요. 막 거의 울지경이 된 로메로 붙잡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역시 정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너무 훌륭하고, 나이가 뭐 어리지만 전 존경합니다. 좀 옛날에 스포티비를 몰랐는데 거기에서 아마 지금 막 유료로 중계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전에는 쿠팡 플레이에서 해줘서 봤었는데, 요즘은 네이버에서 문자 중계를 보느라고 아주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과를 확인하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흥해라. 네. 오늘은 토트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명리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